이전 영상에서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는 이 칭찬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전의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똑똑하구나, 와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도 안 되고, 와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칭찬해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정신과 전문의가 쓴 어린 완벽주의자들이라는 책에는 새로운 칭찬법이 나옵니다. 칭찬하기 전에 아이의 감정을 먼저 물어봐라.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을 때 와, 너 참 똑똑하구나. 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 말이 아니라 100점 받아서 너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박수 쳐줘서 진짜 좋았어. 시험 보기 전에는 좀 걱정했는데 성적이 잘 나와서 기분이 아주 좋았지. 등등 이러이러해서 기뻤다, 기분이 좋았다 라는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와, 네가 행복했다니까 엄마도 진짜 기쁘다 라고 답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부모가 기쁜 이유는 아이가 100점을 받아서가 아니라 아이가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게 이 칭찬법의 핵심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은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죠? 네가 기쁘다니까 엄마도 기쁘다. 이런 칭찬법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행복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했는데 칭찬까지 받으면 더 신나서 좋아하는 일을 더 하고 싶어지겠죠? 만족감과 행복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뭘 할 때 행복한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이런 걸 알고 자기의 내면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의 시선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네가 기쁘니까 엄마도 기쁘다. 이런 칭찬을 해보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칭찬에 익숙한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어떠니? 사실 이런 질문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의외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설명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남편도 그런 사람인데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고 컸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에 가면 사는데 유리하다고 하니까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열심히 해야 또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그냥 또 열심히 살고 있고요. 회사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이 선택에 본인의 감정과 판단은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별 생각 없이 따라간 거죠. 제 남편은요, 심지어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컸다고 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때그때 본인의 감정이 어떤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고 해요. 당연히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 본 적도 별로 없었겠죠. 이상하고 한심해 보이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어린 완벽주의자들 책에 보면요, 저자인 정신과 의사가 의대생들과 나눈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엄마가 방에 갑자기 들어오더니 딸의 가방을 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엄마한테 따졌더니 딸한테 준 엄마 카드를 찾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럴 거면 달라고 하지 왜 뒤지냐고 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의사가 의대생에게 기분이 어땠니? 라고 물어보니 그 학생은 기분이요?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화가 났고
분노했지만 그 학생은 화가 났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서 어색한 거죠. 또 거기에 무의식적인 검열도 작용합니다. 엄마에게 화내는 일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느껴서 무의식적으로 감정 표현을 막는 거라고 합니다. 똑똑한 의대생도 이렇게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또 다른 학생은요, 휴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 중이었다고 해요. 휴학의 장단점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더랍니다. 휴학할 경우 장점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졸업이 1년 늦어지고 지친 상태로 계속 학교에 다니면 공부나 동아리 활동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다 등등 휴학을 해야 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아주 분석적으로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휴학을 할 거니 안 할 거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이제 결정만 하면 되는데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앞서 본 자기 감정에 서툰 학생,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걸 잘 모르는 학생. 이 정신과 의사인 저자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완벽주의자들이라고 하네요. 이게 완벽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논리적이고 차분하지만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감정과 욕구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행복하긴 어려울 것 같죠. 이 책 저자에 따르면 의대생의 95%는 완벽주의자들이라고 하네요. 의대생들은 왠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 것 같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남들이 원하는 의대에 왔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의사가 될 사람들이지만 의외로 행복한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자가 되는 걸 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그래서 너 참 열심히 했구나 이런 칭찬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칭찬은 노력 중독으로 이어지고 결국 완벽주의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너 참 열심히 했구나 라는 칭찬보다는 지금 기분이 어때? 네가 기쁘다고 하니까 엄마도 기쁘구나 라는 칭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칭찬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완벽주의자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칭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완벽주의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 특징을 정리해 볼 건데요. 완벽주의자는 우리 주변에 아주 많고 대부분은 본인이 완벽주의자라는 것도 모르고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완벽주의자인지, 완벽주의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안녕!